함진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진규입니다. 아직 함진규TV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화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꾹 눌러서 함진규TV를 응원해주세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빔이라는 앱으로 유명했던 핀란드의 모빌리티 스타트업인 마스 글로벌이 파산했습니다. 회사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이 회사는 마스 전문 업체입니다. 2015년 설립된 이후 대중교통, 택시, 공유자전거, 전동 스쿠터, 공유 차량, 렌트카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 마스 상용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구축하고 이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마스 글로벌은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의 선구자로서 자리 잡았지만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회사는 헬싱키 이외에도 비엔나, 도쿄 등 여러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지속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끝내 두 손을 들고 만 것이죠. 오늘날 교통 및 자동차 산업은 CASE, 즉 연결 커넥티드, 자율주행 오토노머스, 공유 서비스 쉐어 서비스, 전기차 엘렉트릭을 의미하는 혁신 기술이 중심이 된 대변혁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혁의 정점에는 자율주행 기술과 마스 시스템의 완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교통생활은 많은 앱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컨대 기차를 탈 때는 코레일톡, 고속버스는 버스 타고,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는 티모니 고, 항공권 발권은 인터파크 같은 앱을 이용합니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기 자전거나 킥보드를 탈 때는 카카오티, 소카 일레클 같은 앱을 써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목적지로 이동할 때는 하나의 교통수단만 이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기차에서 내려 시내버스를 타고 마지막으로는 전기 자전거로 이동하는 식으로 여러 교통수단을 연속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수단이 바뀔 때마다 앱도 바꿔야 하는 불편함은 감내하는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마스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용자들은 하나의 앱을 통해 항공교통, 대중교통, 차량 공유, 자전거 대여, 택시 등 여러 교통수단을 계획하고 예약, 결제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마스는 단순히 여러 종류의 앱을 하나로 통합하는 개념 그 이상입니다. 마스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생기는 편익과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큽니다. 마스는 효율적이고 편리한 이동수단을 제공하여 환경오염 감소와 교통 혼잡을 완화시켜줍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통체계 최적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합니다. 이로써 교통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접근성과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언제고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교통 서비스 통합 시스템인 것입니다. 마스의 가장 큰 효과는 자율주행차와 결합될 때 생기는데 자가용 소유를 줄이는 효과가 그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2021년 핀란드에서 실시된 매우 흥미로운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마스와 자율주행차가 대중교통의 서비스와 결합되었을 때 사람들은 자동차 소유에 대한 필요성을 어떻게 느끼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대중교통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경우 응답자의 39%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사용료가 싸면서 고품질의 서비스로 이루어진 마스가 제공될 경우 이 비율은 58%로
증가했습니다. 또 마스에 더하여 모든 차량이 자율주행차로 대체될 경우 65%가 자가용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율주행차와 마스가 결합된 교통 서비스를 대중교통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럽 마스 연합의 분류에 따르면 마스 시스템은 레벨 0에서부터 레벨 4까지 5단계로 나뉩니다. 레벨 0는 교통정보 통합이 없는 상태로 교통수단별로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각자 서비스가 제공되는 수준입니다. 레벨 1은 정보 통합이 일부 이루어지는 단계로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경로, 비용 등의 정보가 제공돼 사용자의 선택의 폭이 향상됩니다. 레벨 2는 예약과 결제가 통합된 단계로 개별 교통수단에 대한 검색, 예약, 결제 등을 통합하여 하나의 서비스로 제공됩니다.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대다수의 개별 교통 앱들이 이 수준에 있습니다. 레벨 3는 서로 다른 교통수단들이 하나로 통합되어 서비스되는 단계로 예약, 결제를 통합, 하나의 통합 요금제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최종 단계인 레벨 4는 사회적 목표에 따른 통합으로 교통 시스템이 도시계획과 교통정책과 통합되는 단계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발전합니다. 이 단계가 되면 마스에 의한 교통 서비스는 교통 약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교통 소비자들의 물리적, 경제적, 정보적, 지리적 접근성을 극대화하고 환경 보호 및 사회적 포용성 증진을 가져옵니다. 글로벌 마스 산업에서는 앞서 언급한 윰이나 스웨덴의 유비고가 가장 앞서 있으며 현재 레벨 3 정도로 평가받습니다. 이들 서비스는 사용자가 월간 구독료를 지불하고 다양한 이동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패키지에 따라 공공교통, 택시, 차량 공유, 자전거 대여, 전기 스쿠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제한 없이 이용하거나 일정 사용량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스를 가능하게 하는 교통정보 통합 시스템은 사회의 기간 산업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개별 기업들이 저마다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통합성, 포괄성,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교통 시스템의 많은 부분이 공기업에 의해 운용되므로 민간 기업이 모든 종류의 교통정보를 통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가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윰이 파산한 이유 가운데는 이런 문제도 있었던 것이죠. 윰의 파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마스와 같은 준공공재 서비스는 정보 주도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정보가 주도하면 다양한 교통수단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표준화된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 자율주행차나 드론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때 공공안전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 주도형 마스는 교통 취약계층이나 교외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환경 친화적인 교통수단을 장려해 탄소 배출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으므로 최종 목표인 레벨 4 도달이 용이해집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빌리티 데이터 개방이 국정 과제로 선정되어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실현할 방안으로 마스 기반 민간 기업 활성화를 위한 실시간 교통 데이터 구축 및 공개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고 다양한 모빌리티 데이터 통합 관리 체계 구축에 돌입했습니다.
공공 부분에서는 한국형 마스인 K마스 중개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 부문에서 플랫폼 서비스를 구축 및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말하자면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이 협업을 통해 구축해가는 시스템입니다. 2023년도로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중개 플랫폼 사업자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선정됐습니다. 물론 최종 목표는 민간 주도의 마스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K마스 중개 플랫폼을 보게 될 텐데요. K마스 중개 플랫폼의 초기 버전에서 교통수단 연계는 항공, 철도, 지하철,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 8종이 완료됩니다. 이 단계에서 고속버스는 조회 서비스만 가능합니다. 그 외에 해운, 공항철도, SRT, DRT, 택시, 카쉐어링,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의 예약 결제는 추후 연계될 예정입니다. 이때가 되면 K마스는 레벨 3 수준에 가까워집니다. 윈 파산한 후 네덜란드의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인 유모브가 이를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마스 개념의 창시자 중 한 명이자 윈의 공동 개발자였던 삼포 히에탄에는 마스 글로벌은 죽지 않았다. 마스는 영원하다라는 메시지를 띄우며 앞으로 이 분야에 많은 플레이어가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의 말대로 마스는 죽지 않는, 아니 죽어서는 안 되는 산업입니다. 시장 조사 기관들이 앞다투어 산업 규모의 급성장을 점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미래 사회에서 자율주행차와 결합된 마스 시스템은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이며 이는 교통혼잡 완화, 환경보호, 사회적 포용성 증진 등 다양한 사회적 이점을 제공할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함진규의 4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